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의 주제는 AI 자율주행 전환기다라고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과 중국의 추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도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자, 오늘 뉴스에서 저희가 조금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중동 방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가고 있죠? 네. 중동 갔죠. 지금 거기에서 가면서 거기에서 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왕실하고, 정확히 왕실이죠. 거기는 그 정부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칩을 그 중동향, 정확히 얘기하면 아랍어를 쓰는 그 기반의 AI 개발을 하는데 15,000, 최소한 13,000개 이상의 그 블랙웰 칩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우디 정부가 드디어 테슬라가 지금 움직이고, 테슬라 정확히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사용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줬다, 즉 승인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켰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치닫던 이 사항, 즉 관세 모두가 눈이 쏠렸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세계, 정확히 얘기하면 아랍권이라든가 이제는 다른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그 부분이 다시금 이제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우디하고의 그 엔비디아 테슬라의 빅딜인데, 여기서 이 AI 칩을 왜 공급하게 됐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동안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일단은 사용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아랍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컴퓨터 내에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기서 에러가 뜨고 블루 스크린이 뜨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가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그동안 많이 취약했었는데, 이 에러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I 칩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현재 중동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 이 아랍어를 쓰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어 기반의 플랫폼 AI 플랫폼을 선점하는 쪽이 그 지역에서의 패권을 잡는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테슬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스타링크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그 로봇 택시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이끄는 뉴스에서 저희가 체크해볼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와의 협력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 쪽에 대량의 칩을 판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도 사우디 쪽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훈풍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뉴스들을 해석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국내 증시에 좀 구체적으로 대입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발 이슈 때문에 AI 쪽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 좋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좀 도입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AI가 이제 로컬라이징,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그 AI의 움직임들이 그동안 가속화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각국별로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아랍어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인어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한국어나 중국어 계열의 각각의 로컬라이징된 AI 그 기반 플랫폼들이 앞으로 좀 더 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결국은 앞으로 AI 칩이 먼저 그만큼 얼마나 빨리 공급이 되느냐, 즉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해서 일단은 그 HBM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거기 관련된 소부장들이 거기에 우선은 먼저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로보틱스, 그다음에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 즉 FSD를 기반으로 하는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그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같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그 영국과 했을 때, 즉 자기들과 미국이 자기신들의 우호국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를 그냥 부과하는 것으로 끝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앞으로 이런 그 AI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차세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낮은 저관세를 적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그 자금이 유입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섹터를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HBM 쪽으로 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협력사대까지 지켜보는 전략도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그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한 부품주들 같이 주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HBM 쪽 이야기하면서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공조기업가 빅딜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어요. 그거 네. 이제 예전에 전문가님이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이러다가 네. 에어컨 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시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국은 데이터 센터하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그 AI 칩들에 대해서는 결국 냉각 기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발열 관리입니다. 지금은 그 발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그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지금 직면해 있죠. 그래서 현재 HBM도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발열 관리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 테마로 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물론 발열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약간은 천천히 데워지지만 또 식을 때도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 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칩들에는 문제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발열 관리에 돼 있는 것들, 발열 관리 종목들, 즉 여기에 나왔던 플렉트 같은 냉난방 공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액침 냉각,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자,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그런 냉각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액침 냉각 쪽까지도 이번 뉴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사실 이제 발열 문제 역시도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덮어두고 이제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서 저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전문가님의 최선호주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마감 시장 좀 전략들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움직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 어떨지 최선호 기업 어떤 기업들 좀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은 만약 AI하고 자율주행이 있다 그러면 우선 AI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코미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미코에서 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온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코팅 장비를 주로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해왔고 예전에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반도체 시절부터 계속해가지고 협력 관계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코는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서 이런 그 세정 코팅 장비를 지금까지 납품을 해왔고 이후에 여기에서는 이제 또 정밀 코팅 관련된 기술까지 해가지고서 그 관련된 장비들도 같이 납품을 해왔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업력이 그러니까 미코 시절부터 해서 했을 때는 3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또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 코미코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TSMC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이 세정 코팅 관련 장비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납품이 되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더욱더 이제 이런 중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의 대규모 발주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4년도 같은 경우 매출이 2배가 늘어나고 수익률이 4배가 늘어났는데 지금 미코세라믹스라고 부르는 요 관련돼 있는 회사들 자회사를 일단 편입을 어느 정도 지분을 편입하고 하면서 더욱더 지금
그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런 AI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커지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AI 쪽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코미코라는 기업을 마감 이후의 전략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3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들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제 미코에서 물적 분할 이후에 반도체 정밀 코팅 분야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TSMC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는 좀 올라온 느낌들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할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크게 그 거래량이 늘지는 않는 종목이잖아요. 예.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것이 좋지, 만약에 단기적으로 뭔가 튀어오른다 이런 것을 기대하시면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미코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잡고서는 서서히 돌리는 자리, 즉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이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급등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급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뷰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이제 상승의 폭이 조금 많이 크다라고 좀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상승의 폭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거는 대략 한 1분기, 즉 3개월 정도를 보고서 보자. 네. 보고서 상당히 봐야 된다, 이 높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 수익률 상승률이 미국장 대비해 가지고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정한 시기에 조금 스윙 개념으로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미국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관련해서는 이제 소득세 자체가 현재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또 장점으로 언급을 해주신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코미코라는 기업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로 시장에서 중요한 또 기업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과 시나리오들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요.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상승 추력이 생긴 건 맞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은 쉬어가는 포인트에 지금 도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종목들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는 NXT라든가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조금 더 갭을 두고 보신 다음에 접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